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간밤 FOMC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영향은 환율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 지수에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이 정도면 바닥을 다질 만도 한데 우리가 하단을 어디까지 열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오늘 FOMC 회의 결과 자체는 뭐 매파적일 거로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시장 예상치를 조금은 상회하는 좀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마 미국 증시는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을 한 것 같고요. 물가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긴 했지만 사실은 뭐 PC 물가 같은 경우 내년 한 2.5%라고 하면 저희가 2022년에 사실은 물가 뭐 9%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성장률 자체 내년에도 뭐 여전히 견조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 자체의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인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 보면 이제 금리 발작의 쇼크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미 연준이 그 물가에 대해서 조금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 자체가 내년 1월에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정책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은 국내가 좀 받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이제 속락.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좀 디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또 국내는 뭐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리스크, 뭐 미 연준의 리스크라든지 트럼프 리스크, 중국 리스크,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저점 자체 내년도의 저점 자체는 한 2,25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차분히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단을 2,250선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환율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환율, 과거 같으면 뭐 난리 났다라는 헤드라인이 기사로 도배될 정도거든요. 지금의 환율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장 높은 수준인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레벨 때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어떤 수준으로 사실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어떤 환율의 오름 물론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환율 상승에 주된 요인 자체는 아무래도 미 연준에 대한 경계감, 뭐 FOMC 이전의 경계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미 연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제의 전환 뭐 이러한 부분이 달러 강세를 촉발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을 좀 급등시킨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환율 레벨 자체는 상당히 이제 위험스러운 레벨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른 통화하고 비교했을 때 대표적으로 뭐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33원 정도 되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55엔을 넘어섰고 유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03 거의 1대1에 지금 환율로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환율 흐름 자체가 뭐 우리나라만 독특한 어떤 환율 상승세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주요국 통화가 동반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환율 레벨만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저희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뭐 더 안 좋아지거나 또 국내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정책 공백이 이제 상당 부분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기의 어떤 둔화 압력이 커져서 원달러 환율만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는 상당 부분 이제 우려의 시각을 좀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우려 좀 높은 수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는 주요 이벤트들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각종 이벤트들이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저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그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좀 소강 국면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전 세계 다른 통화 가치들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과거의 금융위기처럼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잘 체크해 주셨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장 한마디 들으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이 아프면 우리 시장도 따라서 타격을 받는다라는 그 공식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매파 FOMC의 그 냉기가 우리 시장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마디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이제 우려했던 미국 시장의 조정,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우리 시장과는 좀 다르게 전 세계 성장을 다 끌어당기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나홀로 독주를 하던 찰나에 이제 이런 이제 금리나 관련된 횟수가 뭐 4회에서 내년에 2회로 줄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경기가 나빠지거나 문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조정의 트리거 정도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미였다. 네. 속된 표현으로 핑계였다. 이렇게 보셨고 이지환 대표께서는요. 일단 이제 파월의 발언은 계획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보이고 트럼프 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확연하게 이제 본인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아마 시장의 우려가 좀 크고 미국이 이번 주 선물원전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충격이 발생 상품과 연관되면서 단기적으로 충격은 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선물원전 만기가 지난 이후에 다음 주에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단기 조정권일지 아니면 짧게 마무리하고 다시 연말 랠리가 시작될지 다음 주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번 주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종민 소장께서도 동일한 의견이세요? 예,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한 섹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자유주행 등의 그 미국 정책 수혜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쪽은 계속 좀 그 트레이딩 관점을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미국 산업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좀 같이 좀 캐치를 한다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고환율 수혜주 관련된 조선이든 음식료 업종들이 올라가는 점을 봤을 때는 이쪽 위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이쪽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기에도 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증시가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 지금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하고 연준에 대한 스탠스, 금리 스탠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차익 매물 실현의 어떤 그 명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튼튼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을 보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미국 이 트럼프 리스크랑 관련해가지고 증시와 별개로 글로벌 증시는 조금 더 약세,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미증시와는 좀 별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미증시를 제외한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홀로 좋네요. 경기도 홀로 미국 좋고 전반적으로 방어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투자의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먼저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시장 상승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산타는 없다고 답하는 걸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미증시가 급락하고 우리 증시도 오후장에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상위 대형주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마이크론 가이던스 부진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그나마 조선주, HT,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정도만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제약바이오주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불발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내에서는 파마리서치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테마와 업종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테마 내에서는 현재 조선과 화장품, K푸드 순으로 상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에서는 양자암호,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기 테마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위치해 있고 조선 MRO, 피팅주들도 상위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 업종 상위에서는 방산과 음식료, 조선과 건설기계 순으로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먼저 음식료주 가운데 삼양식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음식료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삼양식품의 강세가 특히나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중국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7.49%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달러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LNG 등 고부가 수주와 관련한 긍정적인 분석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주주 환원과 관련한 기대감도 작용하는 가운데 조선주 가운데에서는 HD 현대마린엔지니는 5.7%, HD 현대중공업 4.3%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퀀텀 컴퓨팅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ICTK 그리고 ALT가 각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FOMC 결과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슈퍼위크인데요. 네, 이제 오늘은 미국의 3분기 성장률과 개인 소비 지출, 내일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와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시장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서 빨간 차는 있는지, 기회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강달러 구조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길까라는 고민을 어제 해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 기억하실 겁니다. 수출주와 수급 테마. 수출주. 오히려 수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IT, 자동차, 조선, 라면, 미용 의료 기기, 화장품 등등입니다. 지금 특히 화장품단에서 중소형주 VI가 발동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음도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로부터 좀 자유로운 어차피 수급이 유입되어야 하는 패시브 자금 성격의 관련 기업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별 기업은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고 있는 쪽,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쪽.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기 편하도록 지금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까지 오늘은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레포트 지난 17일 기준이고요. 삼양식품과 HD현대미포, 두산이 1월 편입 가능성이 높은 순서입니다. 주가 상승 필요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17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이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희 대표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직관적으로 질문 드리면 사야 할 때인지 팔아야 할 때인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지 궁금하고 산다면 이런 수출주 접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체 시장 지수는 아마 좀 재미없을 걸로 당분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보다는 어차피 섹터 공략이 더 중요할 걸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위기에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수출주들 관련돼서 올라오는 것들 보면 이제 달러로 결제가 지금 고환율이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라 비롯한 이제 조선주 및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조선주가 좀 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수 방어를 좀 해주는 역할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또 지금 미국의 경기는 나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불황이 오면 또 일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뭐 경제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뭐 침체기에는 색조 화장품이 또 잘 팔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미용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견조하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냥 바로 시장에서 오늘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보면 뭐 그 외에 이제 작은 테마들이 이제 시작된 것들 중에 보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제 이제 미국의 하락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 어디로 갈 것이냐 내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에 대한 베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면 내년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그 외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리기판까지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힌트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볼만한 섹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꼽히죠. 각각 오늘은 네 분께서 어떤 유망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올해 안에는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불발되면서 내년으로 넘기겠죠. 그런데 이제 내용도 좀 수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바이오 측면에서 CDMO, 특히 우리나라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됐었는데 그 기대감이 축소되는 것인지 바이오의 낙폭이 좀 골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수의 기회인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앞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시바이오가 미국의 이제 증서를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서를 하면서 미국의 경계감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우시바이오가 중국에서 성장했을 때 그 자본을 뒤에서 많이 투자한 기업이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미국계 자금이 많았습니다. 이번 이제 관련된 이 보안법 통과가 결국은 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된 상황에서 의외의 로비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단기로 악재 좀 작용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미국의 그동안 그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미명하에서 IR 법안에서 뭐 태양광이 좀 비껴난다든지 이번에 반도체 칩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가 또 제외된다든지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번에 우시바이오도 이번에 빠지는 그 경우를 좀 보면 결국은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CDMO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기적인 충격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단기 충격이 조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에서 중장기 시장이 바이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낮게 중장기로는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기를 또 기회로 찾아볼 수 있는 전략. 반도체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쇼크로 인해서 시간 외거래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뭐 10% 넘는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시장에 다 알려져 있었던 내용인데 가이던스 당연히 하향 조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 반도체 하락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까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아침 나왔던 실적을 보면 이번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측했던 부분은 좀 떨어지는데 HBM 관련돼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를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부분을 본다면 뭐 PC와 관련된 부분 혹은 서버와 관련된 부분에서 D램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나왔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2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고 실적 부분에 가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오래 훼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HBM 반도체에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가시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잡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아마 이제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고 결국은 반도체 조정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먼저 선조정을 좀 받았고 오히려 이제 이번 급락 구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아마 그 조정의 마무리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2025년도 1분기나 2분기 가이던스가 제시되면 그 부분에서 아마 반도체는 봄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AI 모멘텀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두고 보셔야 되고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악재를 좀 겪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주도주로 좀 평가를 하시고 이번 충격이 좀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반도체가 가장 빠르게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 주 다음 주 보수적으로 보시되 저점 매수도 가능한 구간인가 여부를 좀 탐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뭐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주가 상황이 나갔습니다만 양봉이네요.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체크를 하고 관련 전략도 세워볼 텐데 먼저 권미정 캐스터가 현황들 체크해드립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오늘도 매수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특히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수가 특징적인데요.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가 4%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전장에 매수했고요. 또 네이버도 오랜만에 매수 상위에 들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생명과 KB금융 그리고 기관은 메리츠금융지주와 SK텔레콤을 매수하면서 보험과 금융, 통신주 등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를 담았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섹터로 수급이 쏠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종목들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현재 0.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텔레콤도 0.17%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기를 오늘도 매수하면서 무려 10일 거래일째 이어서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3%대 상승하고 있고 BH도 7거래일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의 VT를 포함해서 기관은 태광과 JYP엔터 또 성광밴드를 담으면서 환율 상승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출주 중심으로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은 펩트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블룸버그가 트럼프 인수위가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권고가 없을 거라는 보도를 냈고 오늘 국내에는 정호경의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에서 3%대 하락에서 잠깐 상승 전환까지 해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대까지 상승하다가 현재는 0.2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1시경에는 중소형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방 VI까지 걸렸는데요. 외국인은 VT를 담고 있고요. 기관은 환율 상승에 따라 수혜를 입는 조선 그리고 엔터주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 3사가 강세를 보이는 중에 기관의 조선 기자재인 태광과 성광밴드를 담았습니다. 지금 태광은 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볼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미래님께서 뭐 사지, 뭐 살까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가운데 힌트가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관이 담고 있는 SK텔레콤 볼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 방어주 성격으로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통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신주 가운데 주주 친화 성격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오늘 주목이 되는데 투자의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하락폭을 막고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내일 그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급적으로 계속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투자 접근으로 좀 유효하긴 한데 앞으로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AI 사업 확대에 따른 분위기도 있고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도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연말 배당 딱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당락 이후에 내년 한 1월 초 때나 좀 중순쯤 넘어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체크만 해두시고요. 1월에 만약에 이제 배당락 이후로부터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놓고 그때 다시 말씀 꼭 주십시오. 제가 까먹더라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이었고요. 다음 태광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도주. 조선과 기자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재는 과거에는 사실 본행제 위주의 강세였는데 최근 보면은 밸브 쪽이 강하더라고요. 일단 수급 특징주로는 태광입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대장주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는 이제 홍해 리스크라든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운임비 상승이라든지 신조선가 지수 상승으로 관련적인 강세를 보였었는데 물론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최근에 뭐 피크아웃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수주가 워낙에 긍정적으로 쌓여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최근 또 기사를 본다 하더라도 국내 주요 조선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뭐 각각 1,000명 이상 충원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쨌든 이 공격적 수주에 대한 건조 물량이 쌓아가면서 이 부족한 국내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력난이라는 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만큼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 잔고는 포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개별적으로 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승인이 보류됐던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도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선 쪽은 워낙에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도 해당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낙수 효과는 조선 기자재 쪽에도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력 제품인 배관자재라든지 관이음세류가 LNG 등 시추시설의 필수 설비 부품이기 때문에 조선의 강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 기자재도 조금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조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 워낙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서 조선에서 좀 올라간 종목들은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좀 자제를 하고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상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포함해서 이 안에서 좀 탑픽을 하나만 꼽자면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기자재가 맞죠. 기자재. 네. 그중에서 어떤 거요? 오늘 태광도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기자재 했을 때 저는 개별적으로 1승이라는 종목을 좀 주의 깊게 1승? 주의 깊게 보고 있어가지고 예. 1승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네 분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씩. 사실 오늘 같은 장에 종목 꼽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텐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흥미롭고요. 먼저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건희 대표께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어제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안 좋다고 모든 지표들이 다 이제 무시됐는데 발표됐던 게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설비 투자 관련된 자본 배치 계획인데 HBM 생산 능력 지금 확대에 집중하겠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이제 설비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제 마이크론향 물량이 아마 이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보면 HBM의 판매량은 지난 분기보다 한 2배 정도 늘긴 했지만 여전히 물량 자체는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25년도를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증설에 나설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더 유리한 거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단가보다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단가가 장비가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산 방식 자체가 삼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장비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마진율도 더 클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미반도체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겠다라는 강한 신호를 보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조그만 이제 큰 매크로 시장만 좀 안정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쟁 그 제품군이 다르긴 한데 매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닥이라고 보셨어요. 한미반도체였고. 다음은 두산밥켓. 오랜만에 듣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최근 이제 지배구조 개편 철회안이 두산에서 나왔고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 부분에 자사주 2천억 소각을 포함해서 배당률이 4%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주 환원율이 5에서 6% 이상 더 증가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 이틀 전에 외국인들이 한 4천억 가까이 매수했을 때가 대부분 연말 배당을 노린 종목들에 집중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이 소나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배당과 관련된 종목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점에서 두산마켓은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대안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고 저가 메리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미국의 인프라 쪽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주가를 비교할 때 캐터필러와 비교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인데 만약에 캐터필러와 두산마켓 둘을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재건 관련된 수혜는 사실 두산마켓이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 갭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업체입니다. 두산밥켓이었고요. 제일일렉트릭.
전력은 빠지지 않고 나오네요.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이제 다른 그 전력 섭외보다 못 간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전력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동사가 PCB 그 어셈블리가 이제 주요 매출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화재 방지 목적으로 시설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전력 설비에 따른 분위기가 같이 연출이 된다면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올해 그 미국 이튼과 그 스마트 브레이커 PCB 그 어셈블리 독점 공급을 이력을 부각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테슬라와 이튼 간의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테슬라와 연관점을 찾아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양산이 들어가게 된다 한다면 내년 상반기 때 양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25년 상반기 때 신규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 한다면 일정 구간 박스권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나중에 추후에 장기적인 모멘텀이 또 부각받았을 때 그때는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미국 인프라에 주목하셨습니다. 미국 쪽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이었고 마지막은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에 베팅을 하세요. 전태진 파트너께서 어디에 주목하신 거예요? 일단 장기로 분할 매수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두 가지 포인트는 딱 잡았습니다. 뭐냐면 솔직히 지금은 테마장세, 개별주 장세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한테 테마주 하세요, 급등주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분할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를 노렸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하실 텐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마감하고 유증 공시를 띄운다든지 주요 주주가 임원이 공시 요건에 안 걸리게 매도를 한다라든지 이런 개별 호재 약재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수가 반등을 한다?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을 했을 때 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께서 안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지수가 반등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편안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오늘의 유망주 체크해봤습니다. 네 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